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죠? 올해 을사년이거든. 을사년이라면 그냥 우리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게 을사거든, 을사. 우리가 간지는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년을 두 번 하게 1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에서 2025년. 그러니까 을사년 120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봤던 분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2025년 을사년 만났으니까 덕담을 해야 되죠. 그죠? 덕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목적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고 합격자 모임날 미리 제가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합격자 모임날 초대장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날 오세요. 꼭 오세요. 오실 때 꼭 남자분들은 양복 한 벌 해 입고 오세요. 그 다음에 사모님들은 양장 한 벌 해 입고 백화점에 가서 한 벌 맞춰 입고 오세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볶아야 된다 안 볶아야 된다? 그냥 이 수업 시간에는 좀 평범하게 앉아 계시거든. 근데 합격자 모임날 가면은 처음에 이리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꾸며가지고 거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날 꼭 양복 한 벌, 양장 한 벌 맞춰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이렇게 합격자 모임날 꼭 오세요. 오케이. 그날 오시면은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해요. 술도 잘 먹고. 그래서 그날 오시면은 거기 우리 찻집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공부할 때 부동산 공시법 밴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가지고 밴드는 다 하나씩은 있거든. 그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이래 치면 돼.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밴드가 나오거든. 그랬는데 가입을 신청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수락을 해야 되거든, 수락을. 그래서 그 밴드는 매일 자료가 올라갑니다,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5월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공시법은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럴 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학원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그때 이렇게 잠깐 보면 되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글을 읽으면서 문장을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의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서 있죠, 그죠? 이거 3번만 딱 읽으면 누구나 합격을 하는 거예요. 3번만 읽으면.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밴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 밴드에는 합격 보장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격 보장반.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매주 금요일 날 문제를 쏘면 1월 날 24시까지 정답을 제출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 한 번이거든. 그럼 그걸 한 달로 치면 4주예요. 10개월로 치면 40번이라 40번. 그럼 40번 문제 10문제만 하더라도 40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월 한 번은 모의고사를 또 치거든, 모의고사. 그게 24문제라. 그게 7번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게 수백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이거든, 반복학습. 그래서 거기 합격보장반 가입을 해가 문제를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각 학원마다 다니면은 성향이 조금 틀려.
성향이 A 학원의 성향, B 학원의 성향, 이 노원학원의 성향이 좀 틀려. 노원학원은 제가 이래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오케이? 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도전적이지 않아요. 도전적이지.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갔을 때도 너무 순수하면 착하면 옆 공인중개사한테 잡아먹힌다 안 먹힌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진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합격하셨던 분들이 모임이 있거든. 그게 등기산학회라, 등기산학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합격하신 분들이, 현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산에 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면 이제 저는 이 사람을 딱 보면, 저분이 계약서를 많이 쓰겠다, 많이 어렵겠다, 이게 느낌이 와. 근데 엄청 착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라. 하소연을 뭐냐 이래날 때 공동중개를 했다. 이면 공동중개 A하고 B하고 둘이서 맞죠? 네. 근데 나는 상대방 중개사를 믿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 중개사가 나를 싹 빼고 자기 혼자 단독 중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먹어버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식사 때는 옆집에 놀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설사 그때 놀러를 갔다 가더라도 옆집 아주머니께서 희수야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은 안 먹었거든. 그래도 먹었습니다. 이라는 게 예의였다. 예의 아니었다? 그 예의였어요. 요즘에 그러면 축구입니다. 축구. 요즘에는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냥 밥 한 공기에 있는 그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조금은 적극적인 사람이 계약서를 잘 씁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계약서를 잘 못 써요.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제일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내성적으로 있지만 자기적만 따봐라. 내가 엄청 잘할 수 있다는데 습관은 모임에 배어 있어야 돼. 맞다? 그 사람이 친절하냐 안 하냐, 예의가 바르냐 안 바르냐는 것은 몸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색한 거는 단번에 표관하게 돼 있거든. 맞죠? 네. 자, 이제 다른 이야기 다 끝나고 꼭 오늘 이번 달에 그 11월 말에 합격자 모임 날 꼭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와야지. 꼭 오세요. 네. 그러면 그날 거기 우리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냐 할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입니다.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그러니까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조문을 풀어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과정.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졌지. 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지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이 뭐냐 이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돼. 말로. 이거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토지는 토지거든. 정착물은 나무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은 땅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무와 건물이다 이면 건물. 근데 나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거는 임목법에 적용을 받아. 그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민법상의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답을 해볼게요. 등기관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에 다른 거 하나를 더 해야 돼. 하는데 그거 하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을 할게요. 제 말하는 게 지금 맞는지 볼게요.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그러면 왜 틀린지 이제 답을 또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소유자의 주소지였죠. 그럼 소유자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뒤에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그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이 시험 문제가 정답으로 3번을 나왔어요. 다른 데도 3번을 오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 공시라는 말이 있거든. 공시는 우리말로 말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우리가 아파트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고지 공고. 공시가 공고와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법은 법이거든.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요게 이제 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되어졌거든. 그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부동산 무슨 법? 등기법. 여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이걸 정확한 이름이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줄여서 이거를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게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고 하나가 지적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풀이할 때 이랍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있고 지적법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죠.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겁니다. 이게 책 한 권을 필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눈썰미가 있다면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법은 두 개거든. 그러면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는 없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지. 여기는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럼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지. 여기서 글자를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4개를. 그럼 여기서 남자 이래 했죠. 그럼 여자는 해당하지 않지. 맞죠? 네. 그럼 여자이라면 남자는 해당하지 않지. 맞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지. 그럼 3개 했죠? 그럼 이거 하나를 더 하면은 사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 및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4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토지 뭐다? 건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읽으면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부동산이라고 읽든지 토지와 건물이라고 읽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파트에서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는 말이고 지적은 말 그대로 땅지자거든. 그러니까 토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니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나 여기는 소유자만 등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봐도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가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이때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럼 만약에 나오더라 하더라도 이게 한 개 나오면 여기서 11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험에 11개 넣으면 한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등기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이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 문제점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경입니다. 그럼 이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 기준이다, 등기. 그럼 등기부가 맞다는 것이고, 그럼 지적 공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다 이 말. 그러면 이건 등기부는 지적 공부를 보고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변경이거든. 여기에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도 소유자가 당연히 갑이겠죠.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이 말.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치죠.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라. 이게 등기필 통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 지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는 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했던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를 먼저 볼게요. 이거를 먼저 봅니다. 이거를 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여기 지목이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여러분들, 전은 밭전자거든, 밭전자. 지목이 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목이 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집을 지으면 지목이 뭐로 바뀐다? 돼. 그러면 지목이거든. 지목의 상위 개념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걸 먼저 이렇게 고친다. 이 말. 이거 고치는 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뭐다? 대. 여기는 뭐다? 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린다. 안 알린다? 요 알리는 걸 시작. 등기 촉탁.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 시작. 변경 등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가 기준이고 등기. 토지의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대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거든. 자, 볼게요. 우리 등기는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졌어. 5장으로 이루는데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아. 비슷하게 나와.
그런데 등기는 5장이 있거든. 그럼 이거는 완전 치우침입니다. 그럼 완전 이럴 때, 자, 여기 볼게요. 무슨 등기? 권리. 그럼 등기는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를 다 해요. 여기는 사실은 출제를 안 해요. 그럼 여기는 출제를 하는데 무슨 등기에서만 출제하느냐? 가등기에서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공부할 때는 3장, 4장, 5장을 공부하면서 5장은 가등기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8주 공부거든. 지적은 비교적 쉬워요. 지적은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지적은 단순 암기예요. 등기는 법률적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깔려야 돼, 이해가. 그 등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은 3주 공부하고 등기는 5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출발은 이렇게 먼저 출발해 봅니다.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출발을 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옵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는 들어는 봤어요.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뭐다? 소유자. 그럼 제가 왜 이 그림을 쓰느냐 하면은 자,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예요. 그럼 쉽게 접근을 해보면 등기부거든.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 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돼. 그러면 등기소 정문에 가면 정문에 문패가 나옵니다. 문패 뭐라고 써놨느냐? 서울 북부 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 그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좀 전에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이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잠깐만.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장관들이 있어.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고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은 이 사람이 기준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노원구청장이 기준이다 이 말. 그러면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저소관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되는데 주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적소관청. 해독은 바로 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럼 구청이 되면 구청.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사법부 소속이다.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뭘 먼저 만든다? 대장.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지적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등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 지적이 먼저 들어가느냐는 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건 책 한 권이거든. 이건 지적 파트는 이것만 공부합니다. 이것만. 그럼 이거를 공부하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리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거를 설명해낸 게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볼게요. 오늘까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3일부터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사람의 표시가 있어.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보세요. 여기 뭐, 사람으로 치면 개개인이지. 맞죠? 그럼 이 토지로 칠 때는 우리는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개개인이잖아요. 토지를 말할 때는 이거를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집 주소 그냥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렇게 써줬어요.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써볼게요. 대 5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왔어요.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뭐다? 소재지 소재. 100이 뭐다? 지번이지. 요 대가 뭐다? 지목이지. 요 500제곱이 뭐다? 면적. 그러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좌표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라. 일반적인 지역은 여기는 없습니다. 왜냐? 좌표로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성명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한번 봐봅니다. 자, 이게 항상 한계입니다. 법을 말할 때는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이러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왜냐 이러면은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영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영이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동명이인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소 있죠? 주소도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우리 집에 가족이 5명이 있다. 주소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소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그럼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700-123-1234-567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휘수는 대한민국에 몇 명? 한 명. 한 명이 딱. 그래. 이게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라.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갑에게서 을로 너무 쉬운 겁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월 2일 날 매매, 1월 2일 날 상속.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넘어간 날짜가 나와야 된다. 나와요. 날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매월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날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 다음에 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걸 법률 용어로 여기다 변경된 날 있죠? 요게 매월 며칠? 1월 2일. 요 원인이 뭐란 말이고? 매매. 그럼 요게 이제 법학에서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소유자를 기록하세요 이라면은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부동산을 갑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갑하고 병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아파트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다 이러면 지분은 100이죠. 그죠?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50대 50 지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 소유자를 기록하세요라면은 이 두 개만 기록하면 되고, 공동 소유일 때 소유자를 기록하세요 하면 이 세 개를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거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를 봐, 장부.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에는 크게 몇 개? 3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때 대장의 종류는 4개란 4개. 여러분들 제 말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지. 그게 종류예요, 종류. 오케이? 그럼 여기는 종류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자, 여기도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정답입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죠. 그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럼 토지도 둘로 나누는 거라, 둘로. 그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 여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700-123, 1234, 567. 이게 제 주민등록 번호거든. 번호일 때.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누면 이게 남자이냐 여자이냐를 구별해야 되거든. 그거는 이걸 갖고 구별하잖아요. 이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는 자 봅니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1, 3, 5, 7 이렇게 지번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요 산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 여기는 산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이거를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이때 요거를 키로 딱 한번 잡아볼게요.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여기는 소유자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쉬운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혼자밖에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은 가족이 다 나오지. 그게 차이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여러분 여기서 전주희 씨가 있고 김희김 씨가 있고 안동건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관이다, 본관 아니다? 본관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본관이다 이 말이에요. 미랑 박씨 있죠. 그게 본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거는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 차이.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그럼 이거를 단독 소유, 공동 소유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소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다 없다? 그 지분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라 붙는 거라, 따라. 그게 이 2개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다. 그럼 이 2개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이 2개의 차이가 뭐냐, 이 말.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무슨 토지? 아파트 토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토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없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아파트 토지의 지분을 기록해 놓는 거는 시작. 대지권 등록부. 일반적인 토지를 공동 소유할 때 지분을 기록해 놓는 거는 시작. 공유지 연명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답다. 빨리 말해서 있답다. 있다. 그럼 소유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럼 소유자 송유나 이랬었지. 맞아요? 네. 근데 이 토지를 10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송유나 왜 9명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9명이니까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분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 말. 그럼 이거는 무슨 대당? 토지대당. 이거는 시작. 공유지 연명부 이 말이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레미안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답다. 있지. 그럼 이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 토지는 여기 사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다. 그 지분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시작. 대지권 등록부. 아까 전에는 시작.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고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토지고 아파트 토지. 집합 건물의 토지.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 볼게요. 자, 봅니다.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거든. 도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한 쌍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도다 이 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다 이 말. 이 그림으로 그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나오거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겁니다. 이거 경계점 자배등록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1장은 요 써놓고 해볼게요. 써놓고 해볼게요.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 지적입니다. 2. 지적 공부입니다. 3. 토지 이동입니다. 4. 지적 청량입니다.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자, 처음 해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그러면 지적은 이거 있죠. 이거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게 1장이에요. 토지의 표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2장은 지적 공부다.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를 배우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3장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등록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답다? 있다. 그 변하는 거, 이거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잠깐만.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변경, 변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동이라고 써요. 이동.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 자, 그럼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러면 토지 이동이 아닌 것들이 났어. 1번에 지번, 2번에 지목, 3번에 면적, 4번에 경계, 5번에 소유자. 답은 뭐다? 그럼 소유자가 답이지. 왜냐?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거든.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 토지동 이단이다. 이게 변하는 게 토지동이라니까. 그럼 이게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라니까. 기출문제.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토지동이 아닌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면적, 2번에 경계, 3번에 좌표, 4번에 지번, 5번에 주소. 답은 뭐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소재 지번하고 주소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지번. 그럼 사람이면은 주소, 번지지, 번지. 부동산은 뭐다? 지번이지, 지번. 맞아요? 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요거를 배우는 게 3장이에요.
자, 그런데 사장은 청량을 배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거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어디서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 이 말. 그러면 앞에 세 개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세 개는 청량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지적은 4장으로 해준대. 1장도 이거, 3장도 이거, 4장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오케이? 대개 요걸 꼭 기억해 두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빼지.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잠깐 일단 한번 갔다 보면 17페이지에 거기하고 18페이지까지 나오거든. 그거는 기초 과정이거든. 자, 요거 이제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자, 책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되어졌고, 자, 지적의 의의가 먼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출발을 해볼게요.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이렇게 놓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가놔 볼게요. 지적이 뭐냐? 지적이 뭐냐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지적 아니다, 지적. 그럼 요거 용어 뜻만 알면 됩니다. 누가 이라면 여기 누가, 국가가. 맞아요. 어디에다가 이라면 무엇에다,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이라면 시작, 토지의 표시와 권리. 요 권리 관계는 뭐만 등록을 한다, 시작, 소유자. 다른 거는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럼 소유자는 등록하지만 소유자 이외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래 딱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거는 모르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장, 시작, 군수, 시작, 구청장.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지적에서 제가 출제인이 시험에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이 사람을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험에 첫 번째로 시험에 낼 때 주어를 찾는 거거든. 주어. 누가 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할 때 우리 법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법에 나오는 거는 이 네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80%는 이 사람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를 볼 때,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도 등장하게 되거든.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요 용어를 익숙을 하세요.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케이? 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O다, X다.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 말을 잠깐만요. 여러분들, 승인이라는 말이 있고, 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승인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의 허락을 받는 게 승인이지. 맞아요? 네. 그럼 허가는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걸 묻고 허가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건축을 증축한다 이러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맞다. 그럼 상식선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이 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지. 맞다. 아니, 그러면 말단 사원이
과장한테 허락을 받는 거고, 과장은 부장한테 허락을 받는 거고, 부장은 사장한테 허락을 받는 거지, 과장이 사장한테 문서를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다는, 지금 상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X라는 말이지.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적에서는 요 4명 중에 1명이 답이거든. 답입니다. 주체는 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을 묻는 질문은 있다, 없다? 없지? 아니야, 다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본다니까. 맞아요? 네. 그럼 지적소관청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체니까, 주어니까, 그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지. 예외를 출제하지, 예외.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험에 내는 거지.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10개 중에 8개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든. 그럼 8개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2개만 외우고 안 외운 거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답이지.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8개를 다 외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요 사람이 키입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안에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김해시가 있거든. 안양시, 동안구가 있거든.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읽을 때 요거 시죠. 맞아요? 네. 요거 시죠. 그럼 이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구가 있는 시. 이거는 구가 없는 시. 맞아요? 네. 그러면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시작. 구청장. 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구가 있다, 없다? 그럼 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쉬운 거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맞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지. 노원구청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지적소관청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공부.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용어에다가 자꾸 익숙을 해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거든. 요것만 합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등록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시험에 나오는 확률을 보면은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원래 시험 범위입니다. 용어 정의는 원래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공부하느냐? 여기 앞에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자체가 시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지적만 시험 범위거든. 다른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에다가 다 이름을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올려요. 그럼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국가가 그 등록된 장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세금을. 그러면 토지를 관리하지, 관리.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누가 등록한다? 국장이 등록한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가입니다. 국가. 됐죠? 자,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그럼 여기서 칠판을 잠그면 이 등록이라는 게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의 뭡니까? 표시. 무슨 자?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력소관청. 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와볼게요. 여기에 모든 토지라고 나오죠. 그 위에다가 관리 토지라고 적고 X라고 했어요. 옛날 기출시험 문제 이렇게 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를 등록한다면 O다, X다? X가 되는 거예요. 옛날 시험에 그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지력공부에 등록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라 거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랑 신청 안 해.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핵심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옆에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입니다. 지력소관 토지, 여기입니다. 토지 이용만 줄 거 보세요.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할 때 토지 요 이용만 줄 거 보세요. 그러면 잠깐만 와볼게요.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차이는 여기는 시작 이동, 시작 이용. 그러면 O, X다, X지. 아니 이동을 이용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째째하다, 째째하지 않다? 저게 시험 문제입니다. 저게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자, 집 하나 잠깐만 와볼게요. 집 하나 잠깐만 와볼게요. 옛날 기출문제 지금 제가 자꾸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30년 동안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져 있거든. 저희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하고 저하고 잔머리 싸움 해야 된다, 안 된다? 잠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력소관청이 정답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아, 이 사람이 상급기관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런데 지력소관청이 하급기관의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옛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해됐죠? 네. 이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수립한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맞다, 틀리다? 요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래놨죠. 결론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옵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부에 적어야 되고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력 공부를 만다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 잠깐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토지는 지력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맞죠? 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지적법 시간에 주어를 물었을 때는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등기법 시간에 했을 때 주어를 물었을 때는 몇 명? 등기법 시간에. 아, 우리 12월 달 공부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공부했던 걸 질문하면 실례다, 실례 아니다?
실례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는 자 잠깐만 등기는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촉탁, 당사자, 신청, 등기관의 직관, 법원의 명령 이렇게가 네 개예요. 지적은 신청 아니면 뭐다? 두 개밖에 없다. 등기는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신청일에 나오죠. 그 신청일에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고 제3자의 등기 신청이 있고 이게 또 자꾸 나와. 그 등기법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지적법은 간단한 거예요. 신청 아니면 뭐다? 직과 이렇다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청해서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신청해서 이렇게 봅니다. 모든 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 아니다? 원칙. 그런데 답입니다.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도 시작 있다.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는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노원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 수용되는 토지가 1000가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필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몇 명? 1000명. 그럼 사업 시행자는 몇 명? 1명. 그러면 노원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1000명이 토지동을 신청하러 오면 노원구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맞아요? 네. 그럼 사업 시행자 1명만 딱 오면 노원구청에서 업무 처리가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원활. 그래서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O다, X다. 문맥은 맞아 보이죠? X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소유자는 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맞아 보이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문장은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X입니다. 그때는 딱 머릿속에 딱 이러면 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이랬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절차를 묻는 거라, 절차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시험에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서 끝을 내더라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만약 밑에 것도 시험에 출제를 했다면 상식으로 풀어봅시다. 계획 수립이 먼저 옵니까? 조사가 먼저 옵니까? 시작.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조사로 가겠지. 조사를 했다면 문서로서 작성을 해야 된다, 낸다? 해. 요게 시작. 조사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조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만다 정리.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